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2024년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7% 떨어지면서 42,544선을 보였고요. 또 나스닥 지수는 가장 큰 낙폭을 이어갔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마감가 현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S&P 500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5,881선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시장이 2025년에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건수가 나왔는데요. 2024년의 마지막 그래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이번에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24년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21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 9000건 이상 감소를 했고요. 블룸버그의 설문조사 예측치 대부분을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건수 역시 12월 21일로 끝난 주간 동안 184만 건으로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게 되면서 신규 청구 건수가 이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과 유사하며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근로자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미국 노동시장이 현재 견고한 시장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동의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된 지표로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원유 재고,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와에서 발표하는 예측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남은 일정에도 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군수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해당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중국 쪽에서는 미국 군수기업 28곳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1월 2일부터 미국의 주요 군수기업 28곳에 대해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중용도 물품이라는 건 민간 용도로 생산되었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소재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28개 곳에 이제 포함되는 기업들은 제너럴 다이나믹스, LG, 해리스 테크놀로지, 보잉, 방산우주보안, BDS,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미사일, 방산부문 등 28개의 기업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상무 쪽에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수출 계약도 즉시 중단이 되게 되고요. 예외적인 수출이 필요할 경우 상무부의 특별 허가 신청이 앞으로 필요하게 되게 되며 통제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 보니까 훨씬 더 광범위한 품목의 수출 금지 물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대만 무기의 판매에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기술 협력을 진행한 이유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년 연설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대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과도 같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강경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중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내용에 관련해서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과 업무 허가가 제한이 된 것도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동부항만이 파업이 종료됐었는데요. 또다시 파업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근데 미국의 항만 노조가 고용주 단체와 1월 7일에 계약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번 같은 경우도요,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게 터미널의 반자동화 기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협상 타결 시한은 앞으로 1월 15일이며 이를 넘길 경우 동부 및 걸프 해안 주요 항만에서 파업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및 걸프 해안 항만은 미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 협상의 역시 주요 쟁점은 저번과 같이 항만 터미널의 반자동화 기계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노조가 임금 62%의 잠정 합의는 했으나
기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반자동화가 들어오게 되게 된다면 결국 항만 노조들이 지속적으로 물려날 것을 부분에서 우려를 하면서 이런 자동화 장비를 노조가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해결된 과정에서 고용주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 현대화와 항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 경제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동화가 장기적으로 항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이 반복하게 되게 되면서 1월 15일 임시계약 연장 종료 이후 합의에 실패하면 항만 작업 중단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경우 수출과 수입 물동량의 50%가량의 문제가 생기므로 항만파원 수출입 업체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항만 노동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자동화 반대에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번 임시 연장을 통해서 파업을 피할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임시 연장이 나올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새해 첫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의 호텔 앞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했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테러 의혹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뉴올리언스와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트럼프 호텔 입구에서 사이버 트럭이 폭발을 했고요. 뉴올리언스에서는 차량 테러를 통해서 차량이 여러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일단 뉴올리언스의 프렌치쿼터에서 신년 축하 행사 중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현재 자동차 돌진 관련된 사고와 테러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용의자 삼수지인 자바르 같은 경우는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차량에서 ICS 깃발과 그리고 즉석 폭발 장치 2개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로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테러에 대해서 확정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당장 운전자만 사망한 상황이고, 그리고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폭발이 불꽃놀이 혹은 폭탄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양쪽 다 튜로라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차량 렌탈 업체를 통해서 콜로라도에서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양쪽 다 렌탈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차량 짐칸에서 다량의 폭죽과 가스탱크 그리고 캠핑용 연료 등등의 폭발물들에 관련된 제어 가능성 시스템이 연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폭발 순간과 관련된 여러 현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 사이버 트럭이 차량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폭발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테슬라 관련 소식이네요. 이 4분기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 나왔나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3, 4분 뒤에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테슬라가 현재 4분기 51만 5천 대를 판매를 기록해야 2023년 대비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요. 곧 아마 이게 바로 제 코너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오게 될 텐데, 2024년 3분기까지 129만 대를 판매를 한 상황에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51만 400대인데 이것보다도 높은 51만 5천 대를 기록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의 대형 브로커 추산 평균은 50만 7천 대로 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실적이 작년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을 보자면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량 교체 구조금을 인해서 연말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미국은 전기차 세액 공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아마 좀 이따가 테슬라 쪽에서 나온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발표될 4분기 인도량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